뼈쪽 솟은 두 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마이산. 킹콩, 야, 킹콩 있지 않아? 이곳에 킹콩이 삽니다. 킹콩으로 통하는 이 남자. 그는 작은 산골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점점 우리 그냥 해요. 알았으니까. 처음에 자기를 킹콩이라고 부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모습 자체가 좀 충격이었고 저도 조금 나 같으면 저렇게 부르라고 못할 텐데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한 게 있으면 일단은 행동으로 옮겨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윤희로쌤을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그 만족도도 중요하겠지만 윤희로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둘레 사람들도 그렇고. 킹콩 쌤은 웃음도 참 많고 장난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쓰레기 산타예요. 어때요? 쓰레기 필요하신가요? 선물로 쓰레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712살 먹은 킹콩이라고 소개하는 윤희로 선생님은 작은 산골 학교에서 커다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우리 학교 만들기. 진안에서 전주로 들어가는 곰티제와 모래제가 만나는 길목. 고갯길 넘어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느 산골마을처럼 조용합니다. 이곳은 6학년 교실. 사회 수업이 한창인데요. 모든 별로 모여 앉아 우리나라의 지명을 찾고 있습니다. 교실 바닥에서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 익숙한 듯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나? 충남의 논산시잖아. 논산시. 그렇지. 논산시 강경. 그렇죠. 충남 논산시 강경 읍이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이 나와. 이 교실이 바로 11명의 아이들과 킹콩 선생님이 1년 동안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이 면이 나오지, 면이. 이 면이 나오죠. 반듯한 면이 나오지. 그걸 단면이라고 해. 자른 면. 그 동해안은 어때? 동해안은. 쭉. 뭘 그냥 해. 나는 그냥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아이들을 애태우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킹콩 선생님. 뭐가 많을까? 일찍부터 좀 별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교무실에서 자기 이제 처음 온 날 3월 첫날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통 뭐 이름과 뭐 그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저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연이. 동진이 무서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킹콩 선생님. 운동장에서도 아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떻게 화이팅 할까? 어떻게 화이팅해요? 그럼 배고파 화이팅. 시작. 배고파 화이팅. 유치한 구호로 아이들에게 핀잔을 받고 커다란 덩치에도 번번이 골을 내주기 일수. 그래도 언제나 꿋꿋하게 아이들의 놀림을 이겨냅니다. 나 많이 먹었잖아. 화이팅. 5대3. 세상은 어떤 직책 하나도 존중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그것을 받기를 바라잖아요. 교감은 선생님이라면 싫어요. 교감 선생님 해야 좋아해요. 교장 선생님이 싫어 교장 선생님 해야 좋아하고 그랬듯이 킹콩은 정말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 그래요. 어디 버르장머리였게 선생님한테 무슨 킹콩이 뭐야?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교사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됐을 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또는 깨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노력이 생기고. 교문 대신 우뚝 선 장승과 솥대가 반기는 곳 장승초등학교. 1946년 개교한 이래 한때는 재학생 수가 512명에 달했지만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말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교생이 13명으로 2년 뒤 폐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91명이 다니는 면 단위에서도 꽤 큰 규모의 학교로 되살아났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건물을 보고 다락이 있는 교실, 바닥이 따뜻한 교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사용한 이런 교실을 보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예, 그런 어떤 학교를 상상한다는, 교실을 상상하고 학교를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밴드부 연습이 한창인데요. 학교 공간이 부족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연습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하루 이틀 배운 솜씨가 아닌 듯합니다. 장승초등학교에는 밴드부를 비롯해 목공, 제과 제빵, 서각, 꽃 누르미 등 다양한 동아리와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는 교실에서 하는 공부만큼 몸으로 겪는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승초등학교의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이런 격기 수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윤희로 선생님은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할 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재미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킹콩 선생님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빛깔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 또 고민합니다. 기존의 틀을 많이 깬 사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부딪혔던 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저한테 참 윤희로 선생님 만난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갔으면 아이들을 더 이렇게 믿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왔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한 가정이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다른 학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장승초등학교의 귀환은 지난 2010년 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그런 어떤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대안학교 비슷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좋아. 앞으로. 장승초등학교는 2002년 폐교 예정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건물 내 화장실 하나 갖추지 못한 채로 폐교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교생 13명. 텅 비어있는 교실이 쓸쓸해 보여도 아이들이 없는 낡고 오래된 학교는 2012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 지역의 문화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폐교된 학교가 다시 생긴 경우는 없거든요. 면 소재지에 학교가 없는 데가 상전면이라고 거기가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것도 없어요. 상전 면 소재지에는 그런 어떤 뭐 면민들끼리나 젊은 어떤 사람들끼리나 아이들이나 그런 어떤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거죠.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마을에서 학교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 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학교의 안내장을 팜프렛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중리라든가 인우동 쪽에 한 500장 정도, 1000장 정도 내가 뿌렸어요. 그래서 막 아파트 함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 이상 선생님 계실 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연락 하나도 안 왔어요. 누가 봐도 그동안에 여러 분의 교장 선생님이 했지만 한 명도 그렇게 안 됐는데 그것이 되겠냐 이거야.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연습일 수가 없잖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학생 8명이고 선생님 1명인데 당신 감당해서 그때 당시에 윤일호 선생님은 중앙초등학교 선생님이셨지 장숙조 선생님이 아니셨거든요. 이게 될 거냐라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진규 선생님하고 나하고 엮어주면 윤일호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교사들이 늦은 밤까지 새로운 학교 교육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교재 연구할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일주일 수업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국 해답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채워주지 못했던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통폐합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무엇 때문에 학교를 살리는지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규모의 논리를 넘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만약에 제가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윤일호라는 선생님이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비전적인 어떤 그런 관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삶이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장승초등학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교육 내 학교 교육의 또 다른 모델로서 작지만 커다란 꿈을 그리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미술 시간. 킹콩 선생님은 미술도 좀 특별하게 진행하는데요. 눈을 떼지 않고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게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친구의 얼굴. 놀이인지 수업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표가 되어 교실을 채웁니다. 얼굴만 보라고 했어. 얼굴 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밑에다가 1번, 2번, 3번을 쓰는데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쓰는 거야. 이 사람의 내가 그림 그린 사람의 좋은 점을 쓰는 거야. 친구의 장점을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서로 더욱 친해진 느낌이 들 것 같네요.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여기 와서 일단은 한 2년 지나고 오니까 애들이 얼굴 색이 변했어요. 밝아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다 와진 거죠, 그냥 이제는. 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들은 전생에 어떤 뭔 복이 있어서 이런 학교를 다니는 것인가. 참 제가 부럽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부모로서 너무 행복하고. 늦게 와서 미안. 늦게 와서 미안. 야, 책상을 가운데로 붙일까? 왜 그러냐면은 뭐 케이크랑 뭐 먹을 거를 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서 안 되잖아. 그러면 바닥에 바닥에 앉을까? 네. 바닥에 앉자. 떨어지면 처음부터 학생이 많은 다른 학교에서는 좀처럼 챙기기 쉽지 않지만 11명의 아이들이 있는 킹콩 선생님 반에서는 생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DJ 아저씨가 김지우 오늘 케이크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케이크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초코 케이크를 넣었어. 오늘은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웃음소리가 우렁찬 예진이의 생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꼭 생일 잔치 하면은 우리 꼭 그 사람의 좋은 점 20가지 찾기로 했어. 우리 지난번에 세 가지는 잽이도 안 돼. 20가지를 무조건 찾아야 돼. 20가지 돌아가면서 괜찮아 왜 그래? 돌아가면서 20가지 찾아야 돼. 20가지. 알겠지? 뭐라도 찾아야 돼. 옷이 많아요. 이 아이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킹콩 선생님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장승에 온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난 5년을 돌이켜 보건대 정말 바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참 보람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 왔다는 그런 생각에 뿌듯하고. 용마봉과 새동천으로 둘러싸인 장승초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숲꿈학교로서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들이 많습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마지막 주에는 진안 고원길 걷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놀이공원을 찾는 다른 학교의 소풍과는 달리 지역의 산과 마을을 걷습니다. 이런 소풍이 익숙한 듯 싫어하는 표정은 없네요. 오늘은 가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거야. 우리가 악기 산을 들 걷고 하니까 진안에 있는 쓰레기들도 들어가지고 모으는 거야. 알겠죠? 10km 내외의 진안 고원길 걷기는 어른 걸음으로도 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조금 힘들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표정에서 지치고 힘든 기색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이처럼 걷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희 학교는 이제 걷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지리산 종주나 고원길 걷기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기는 해요. 힘들지만 자연 환경을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속에서 서로 돕고 모둠끼리 협동도 하고 그다음에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선생님들과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 환경의 소리도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좋은 느낌을 쌓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걷는 동안 아이들은 진안의 풍경과 계절의 변화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습니다. 고원길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도 오늘 행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아끼는 마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아이들에게 서서히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동생의 가방을 챙겨주는 5학년 미니. 저학년 아이들을 동생처럼 보살피는 것도 이런 수업의 또 다른 과정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즐겁고 우리 학교는 그래도 뭐
뭐 놀이공원 이런 데는 많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하는 활동에 나름의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좀 힘들긴 하지만. 밥대를 넘겨 목적지에 도착한 아이들. 오늘은 급식 대신 각자의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펼쳐놓고 나눠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힘든 길을 걷고 난 뒤 먹는 김밥과 유부초밥에 진짜 소풍의 맛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킹콩쌤은 학교 뒤편 우정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읍내에서 근무하다 장승초등학교로 옮기면서 아이들까지 장승초등학교로 전학시키고 이곳의 주민이 됐습니다. 윤희로 선생님의 부인은 내 아이의 엄마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는데 힘든 내색은커녕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셋은 돼야겠다 싶어서 한 명을 더 낳았어요. 근데 정말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더라고. 그런데 이제 터울이 지니까 같이 놀 형체가 또 있어야겠다 싶어서 넷째는 계획해가지고 첫째, 둘째 놀고 셋째, 넷째 같이 놀으라고.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한 번의 헤어짐이 있었지만 지난해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고 결혼과 함께 4남매를 둔 부모가 됐습니다. 킹콩 선생님의 아이 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특히 넷째 별이는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장승초등학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함께 커가는 것 같아 더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영토, 민, 결애, 별이 4남매가 킹콩 선생님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즐겁게 살고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내 아이들 이쁘잖아요.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 자체가 저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에 어떻게 된다 저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큰 포부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지금 현재 순간에서 또 우리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식구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윤희로 선생님은 스스로를 행복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저녁 찬거리 공수를 위해 뒷마당에 나간 윤희로 선생님. 어르신과 대화하며 상추 뜯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소주 한 병 드려요, 아버님? 소주 드려요, 소주 아버님? 소주 드려요? 소주 있어요, 아버님? 예. 예. 하지만 상추보다 급한 게 있었으니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은 어르신들의 부름에 막걸리와 소주병을 챙겨들고 이웃 어르신 댁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감사하게 또 술을 갖고 왔구만. 역시나 최고의 술맛은 주거니 받거니. 가자고 하나 두 개 갖다 놨어. 가자. 됐다. 그럼 먹고 처음 이곳에 이사 오던 날 낯선 외지인의 모습에 이웃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요. 격이 없이 다가오는 킹콩 선생의 너스레로 이웃 어르신들과의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세동마을 원세동 거기 학부모 그 이사 온 학부모 또 집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저녁에 오늘 아침 오리 왔어. 그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가더라고요 아버님. 나갔어. 예. 돈 1,000만 원 벌었어. 41일 만에 1,000만 원 벌었네. 이번 파스 이제 동네에서 이제 독들어 먹을 때 이제 거리 몇 마리 내가 술 한잔 먹어야지. 공부만. 아내는 이런 킹콩 선생님을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도덕책이라고 불렀어요. 윤리교과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들어올 답을 내가 미리 알 정도로. 근데 그 착한 면이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런 막걸리 회동으로 저녁 식사가 늦어졌는데요. 킹콩 선생님 가족에겐 일상이 됐습니다.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윤희로 선생님 곁에는 그를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윤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3가지. 뭐냐, 바람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그거 2가지다. 그거 2가지만 안 하면 그냥 괜찮거든요. 집보다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고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은 아빠 윤희로. 아이들은 그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마이산에 벚꽃이 지고 실록이 무르익으면 학교에도 여름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매년 5월 초에 열리는 운동회 때문인데요. 처음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운동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어르신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마을 잔치가 됐습니다. 운동장에는 달리기를 위한 하얀 선이 그려지고 하늘에는 분위기를 돋우는 만국기가 펄럭입니다. 둘 다 좋아. 신기하지 이렇게? 학교에서 오늘 처음 오는 거지 이번에? 네. 이제 이번에 열심히 두레 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 거야. 솜사탕 200사람. 팝콘 엄청. 운동회에 참가하는 학부모들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이 소문난 잔치를 찾아왔습니다. 장승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운동회 날 장터를 열어서 아이 몸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을 나누면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와 친해집니다. 얘는 생서야. 그냥 같이 해도 주세요, 주세요. 야,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너 남자잖아. 한 달에 한 번 학부모 다모임을 통해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다 보니 이제는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희 선생님은 어떤 친구 같죠. 아이들한테 친구 같고 학부모한테도 친구 같아요. 상대방이 마음 열면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 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잘 돼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뢰하고 믿음 때문에 같이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동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학생팀과 학부모팀의 줄다리기 시합. 고원길 걷기와 용마봉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체력이 운동회 날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네요. 기세등등하던 아빠들이 아슬아슬하게 무너졌지만 어쩐지 져서 더 행복하다는 표정들입니다. 운동회의 모든 게임은 전학년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기고 지는 승부를 떠나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웁니다. 운동장 곳곳에서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시골 학교 운동회에 어떤 순간이 떠오르신 걸까요? 마치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듯 학부모들이 친구 사이 같습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부모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려. 우승 세레모니 한번 해야 되는데. 우승 세레모니 빨리 보여줘봐요. 우승 세레모니. 저는 그래서 관계성을 중요시해요. 결국은 학부모가 우리를 믿고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랬을 때 좀 어떤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 바탕 아래서 이렇게 탄탄하잖아요.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됩니다. 맨 앞사람을. 네 번째, 4명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와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웃음 가득한 날. 매일매일이 운동의 날만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준비! 출발! 미나 화이팅! 자, 지훈이. 자, 다솜이. 열기를 더해갈수록 킹콩 선생님의 응원 목소리도 커지는데요. 교사이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신발 새로 샀어요. 신발. 윤 선생님과 형수님 다 신발 새로 샀습니다. 신발, 새 신발.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윤희로 선생님의 진심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힘들었던 이유가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냥 업무 처리하는 회사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선생님 모습이 아니어서 학교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데 여기 와서 물론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힘든 건 뭔가를 알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게 있고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지난 5월 5일 킹콩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 운영에 연간 20억 원 안팎을 장승초등학교 살리기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전국 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4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현장입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윤희로 선생님은 장승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생생하게 전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장승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장승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지역에 학생이 없는데 그런 학교를 살리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다는 논리가 제법 많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왜 그런 학교를 일부러 살리냐. 더군다나 지난해 아이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전주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학교를 살리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초등학교는 장승초등학교에서 이룬 성과들이 다른 학교에도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유난히 행사가 많은 5월. 학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책을 출간한 윤희로 선생님을 축하해주기 위한 출판 기념회 자리인데요. 그동안 학교를 만들면서 함께 고민했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이라 준비하는 데 유난히 신경이 쓰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하나둘 도착하는 학부모들. 손수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들고 강당으로 모입니다. 장승초등학교 이야기와 아이들의 시가 담긴 책 속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함께 울고 웃던 날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어울림,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윤희로 선생님은 책마다 이 글귀를 적습니다. 장승초등학교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 까닭이기 때문이죠. 그 첫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세요. 물론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사실 처음에 이 학교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사기쳤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떤 엄마들 가운데 학교를 보러 왔어요. 그 아시죠? 토요일 날 학교를 몇 명 엄마들이 와서 보고 실망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건물은 엄청 낙조, 그 다음에 시설이 엄청 안 좋은 데다가 아이고 이런 학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은 포기하고 이제 동진이 엄마랑 몇 팀만 남은. 장승초에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는 이렇게 조금 특별합니다. 좀 더 서로 조금 더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면 뭐 형님 동생은 하지 않아도 언니 뭐 이렇게 동생 이렇게 관계는 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가 문턱을 낮춰야죠. 낮춰서 먼저 다가가고 진실되게 편지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킹콩 선생님과 장승초등학교의 가능성을 믿고 아이들을 선뜻 보내준 학부모들의 결정은 학교가 돌아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장승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이 많습니다. 계절에 맞춰 텃밭에 거름도 주고 감자도 심고 손으로 직접 모두 심습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서 살아야 땀의 소중함도 알고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내기 하는 날. 용마봉 뒤에 자리 잡은 두마지기 논에서 매년 80가마니의 쌀이 생산되는데요. 논의 주인이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장승초등학교 가족들입니다. 시작부터 논바닥에 주저앉는 초보 농사꾼부터 논바닥의 진흙을 즐길 줄 아는 맨발의 농사꾼까지 쌀이 생산되는 전 과정을 아이들은 몸으로 겪습니다. 뒤에부터 뒤에 좀만 더 뒤로 가 뒤로. 이곳 아이들에게 농사는 일회성 농촌 체험이 아닌 생활인데요. 되는 거야. 3개나 4개씩 밑에를 대야 돼. 밑에를 위에를 떼면 안 되고. 배운 대로 한 줄 한 줄 모를 심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워주며 제 역할을 다합니다. 아이들은 왜 모를 심고 농사를 짓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으로 겪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해본 거하고 흙의 느낌, 모를 심어본 느낌 이런 것들이 좋은 느낌을 키우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심어보는 거,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결아 거기 앞에 붕 떠 있는데 지금 줄도 안 맞고. 이거 봐봐, 안 떠 있어. 속도는 느리지만 모 한 포기도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이 응원차 방문했는데요. 달달한 아이스크림 한 입에 고단함이 사라지니 지켜보는 부모도 보람됩니다. 선생님들하고 우선은 거리가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선생님 손 한 번 이렇게 막 남자 선생님 손도 막 덥석덥석 잡아보고 그러겠어요. 전주에 있을 때는 막 선생님 피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선생님 만나면 반갑게 막 손 흔들고 인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덕분일까요? 구부린 허리가 아플 법도 하건만 한 줄 한 줄 못 씹는 아이들 표정이 진지합니다. 저는 교사를 한 거를 정말 이게 교사가 되어서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본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교사를 하면서 더 노력을 하고 제 스스로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저도 많이 발전을 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윤희로 선생님이 활동 중인 글쓰기 연구회에서 전라북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백발의 인상 좋은 어르신이 살아있는 글쓰기로 유명한 이호철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글쓰기라 그러면 참 어렵게 생각을 하죠. 지금 저도 늘 글을 뭐 이렇게 써도 또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읽는데 저녁 때마다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좋은 말인데도 듣기가 싫고 오히려 책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뭘 가르칠지 모르면은 선생님이 누구를 탓합니까? 아이를 탓해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선생님은 목표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서. 윤희로 선생님은 아이들의 글쓰기 수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이 개성이 드러나고 올바른 뜻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마음으로 울림이 있는 글, 자기를 드러내는 글, 감추지 않고 진실된 글, 그런 글들을 쓰고자 하거든요. 저는 진홍이가 그 개자식이라는 시, 그 이제 로드킬 당한 개를 어른이 치워놓고도 욕만 하고 침뱉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쓴 시거든요. 개자식 민진홍. 밤에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학교 쪽에서 어떤 검은색 좋은 차가 찻길로 가는 얼룩진 강아지를 못 보고 쳤다. 그 아저씨는 차에서 내려 에이 텟 하며 침을 뱉고 갔다. 저런 개자식 짐승보다 못한 놈. 나는 밤이라 개를 묻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강아지가 죽은 것을 보고도 안 묻어준 내가 더 나쁜 놈 같이 느껴진다. 장승초등학교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킹콩반에는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에 빠져들죠. 언제나 친구 같은 킹콩쌤이지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단단히 나무라시기도 합니다. 너 지금 공연부를 남발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러지 마라 하면 얘 해놓고 또 그러잖아. 그게 이제 너에 대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에 대한 그 이미지로 굳어진다고. 아이들은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으면서 한 뼘씩 커나갑니다. 오늘의 수업은 시 읽고 쓰기. 16개 가운데 내가 스티커를 8개를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죠? 8개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에 드는 시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보는 거야. 알겠죠?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 교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또래들의 시를 읽어봅니다. 진짜 시는 뭐고 가짜 시는 뭘까요? 아이들의 눈은 정직하지만 자신을 드러낼 때는 알게 모르게 어른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 저렇게 쓰면 혼나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창피를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아이들이 솔직하게 글 쓰는 걸 방해하고 남의 생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어머니, 넓고 넓은 품속에 안기고 싶다. 바다는 마음을 그리는 도화지, 끝이 없는 바다의 마음, 그 마음속 포근히 안기고 싶다. 말 되냐 안 되냐? 되잖아.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사실도 아니고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장면도 없고 경험도 없어. 야, 이건 뭐겠어? 거짓이고 짝퉁시. 왜?
하늘에다가 다른 거 이름 바꿔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자기만의 경험이 없어, 겪은 이야기가. 신은 뭘까? 킹콩 선생님은 매년 문집을 내면서 글쓰기에 아이들이 아이답게 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글쓰기 수업을 할 때면 진지한 킹콩 선생님이 되곤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저께 킹콩이 우렁이 집어넣었어. 그리고 지금 일주일 지났지 못 심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봐. 우리가 이렇게 심었나? 잘 자라고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지나가지 말고 그거를 잡아서 쓰는 거야. 킹콩도 시를 쓰냐 안 쓰냐? 킹콩도 시를 쓰잖아. 시를 쓰면 기분이 좋아. 내가 솔직하게 썼는데 그 작품이 좋은 시가 되면 와 나도 잘 썼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학급 문집을 만들지 못한 신입교사 시절을 제일 안타까워할 정도로 윤희로 선생님의 교육은 글쓰기로 연결됩니다. 가장 미안했던 애들이 제가 문집을 4년차 때부터 문집을 냈거든요. 학급 문집을. 1년차, 2년차, 3년차 아이들은 학급 문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 그 아이들 그때 또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만나면 미안해 애들한테. 그때가 많이 사실은 애들한테 많이 미안했고 걸리고 그래요, 마음이. 킹콩 선생님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은 글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승초등학교 아이들은 쓸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겪은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빠의 기술, 아빠랑 같이 놀다가 아빠가 갑자기 싸움 기술을 알려주신다. 그러고는 아빠는 아빠보다 더 큰 사람들 이겼어 이러신다. 내가 왜? 하고 물으니 아빠가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이러신다. 아빠는 정의의 사도처럼 말하지만 난 아빠를 믿는다. 좋네요. 오리 팔려가는 날. 예. 밥 먹고 와서 하자. 이따가 놓을게요. 그럼 그냥. 거기다 놔. 행복이란 뭐 지금 현재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즐겁게 하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재미지게 지내고 우리 식구들과도 관계도 잘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 지금 현재의 내 모습, 그게 행복이 아닐까. 멀리서 찾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지난 장승초등학교 윤희로 선생님의 행복은 늘 선생님 곁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걸 잡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나중에 커서 장래 희망이 뭐야? 탤런트요. 자동차 디자이너요. 왜? 그냥 자동차가 좋아서요. 약사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약을 줘서 건강하게 하고 싶어요. 불쌍한 동물들 입양해서 키우고 길고양이 밥 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전 세계 다 돌아다니는 거 막.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 주세요. 시키는 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죠. 킹콩쌤은요,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웃기고요. 뭔가 재밌어요. 다 한 명씩 다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서 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쌤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출연도 하잖아요. 네, 재밌고요. 관심이 다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관심을 주고요.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